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올 들어 변함없이 3고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변화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월급, 연봉만 안 오르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가 다시 파월 의장이 한마디에 다시 0.5 이상 또 오를 가능성도 시사했고요. 자, 기업, 가계, 대출 규모는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금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PF에 관련된 부실 채권 연체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기업인들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면 이 상황이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까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제스트로 종합적으로 있죠. 내용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조직도 그렇고 어떤 기업의 규모, 사업 구도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군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의 핵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전에는 조직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빠르면 2번, TF팀도 그렇지만 조직을 편성하는 데 지금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조직 개편을 갖다가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도 그렇고 차세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 부분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 을, 병 이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맞물려서 지금 주고받는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 차세대 이익 구조, 매출 규모 확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부분도 지금 주요한 포커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자금력이 있을 때는 기업이 M&A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지만 또 자금력이 없을 때는 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매각을 좀 해야 됩니다. 최근에 기업 간의 인수합병 MA가요. B계열사의 경우에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물가 시대 아마 2022년 거의 우리가 하반기에 엔데믹이 되면서 2022년 4분기 상황에서 지금 11월, 12월에 이미 소비는 정체돼 갔고요. 연말 되면은 세일데이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물건을 갖다가 재고 정리해서 파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이 상황에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는 큰 폭으로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상황은 2023년 1분기 시점 지금 3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상황도 국내 국외 물동량과 맞물려서 지금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국내 물동량의 변화 이 상황을 한번 좀 방송하겠지만요. 이와 맞물려서 지금 소비 정체 위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가고 글로벌에는 긴축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의 상황에서 이미 한국은행은 6주마다 한 번씩 하는 금리 인상 조정이었는데 지난번에 3.5를 일시적으로 동결을 했지만은 미국 상황은 4.75에서 당초 5.25 정도로 지금 멈출 거란 예상을 뒤엎고 연준의 의장이 한마디로 아마 이게 5.75, 6%까지 올라간다는 예상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면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준의 금리 차가 너무 심하면 어땠죠?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격차가 폭이 커도 1% 전후였습니다. 1.2, 1.5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환율, 달러 값도 지금 급등하기 때문에 이미 2022년을 회고해 보면은 1월에 1,050원, 1,200원 전후에 시작했다가 10월, 9월 정도에 1,442원의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이거 쭉 내려오다가 올해 2023년 1월에 1,263원에서 이미 1,22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최근 들어서 다시 1,300원 이상으로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환율이 고환율 되면 우리 소비생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지금 이 3대 에너지원의 물량과 지금 고환율 때문에
무역 수지나 모든 것이 지금 큰 폭으로 올라가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민감한 수치로 지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M&A 기업 매수합병 시장은요 2021년이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럼 작년 1년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상의 연속에 있어서 기업은 M&A 시장은 거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의 공급망 재편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와 맞물려서 지금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그 풀렸던 유동성 자금이 여러분들 주식, 금융, 투자, 뭐 비트코인까지 해서 모든 쪽으로 그냥 그 쏠림 현상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투자에 대해서 장기간 어떤 투자를 심어놓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기업이나 개인 상황에서는 지금은 수익 구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나 금리 인상, 고물가, 고환율 이 부분이 계속 커지면서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인수합병의 커다란 것이 주목되는 것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는 글로벌의 얼라이언스도 있지만은 가입돼 있는 항공회사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인수합병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죠. 또 LX 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여기에 관련된 부동산 시장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여기 다이제스트를 좀 하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한번 좀 상황 좀 보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까요? 자, 이미 부동산 시장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거래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하면 소득 개선 어렵다. 연봉이 안 올라간다. 임금이 동결된다. 주택 경기는 부진하고 저축도 어렵다. 그래서 뭐 이자 내기 바쁘다. 물론 이제 점포를 경영하는 분들 상황에서도 최근에 연료비, 가스비, 전기비 이거에 따라서 진짜 큰 폭의 이 부분이 그냥 너무 커져서 문 닫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쓸 돈은 없어지고 이것이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에서 전세가가 지금 동반 하락해 갔고요. 주택 경기 둔화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거래 규모가 이게 크지 않고 거래가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계속 좀 봐야 되는데 디레버리징 심화가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함도 계속 지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 부분을 좀 조기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좀 낳고 있습니다. 자, 높은 금리, 집값 하락 이 부분은 올해 2023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미 2022년에 한국은행 자료 최신 자료 나와서 한번 보니까요. 주택 매매 거래량 50만 9천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6년 조사한 이후에 최저치의 거래 수치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전세 가격의 고금리 기조, 월세 전환. 전세하다 이제 월세 전환하는 게 많이 있고요. 전세값도 집값에 비해서 레이트가 있는데 결국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값이 비싼 상황까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 수요와 입주 물량 증가로 거래량이 감소해요.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자, 보통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대체 관계로 이제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이자 부담의 전세 수요 위축으로 주택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이 두 개가 그냥 같이 동반으로 지금 떨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돼서 올해 2023년, 2024년까지 같이 장기화되면요. 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액이 많은 일부 한동안은 돈은 잘 버는 쪽이었죠.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15년 전후에 갖고 우리나라의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 PF에 관련해 갖고 진짜 자금에 투자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렇지만은 이 상황은 올해부터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비은행 금융기관도 부동산 PF 관련해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의 사업장 대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 사업장에 투자해서 손실이 커서 아니면 분양이 안 돼서 거래가 안 돼서 수요 예측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접는 곳이 당분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 의존도와 연계성이 높아서 고위험군의 PF 사업장 부실은 현실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부동산 PF 부실화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취약 차주가 증가해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현상에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세상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절약할 건 절약하면서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2022년 하반기 엔데믹이 되면서 야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우리가 이제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결국은 그만큼 2년 반 이상이네요. 2년 반 동안 큰 폭의 오름세했던 사이클이 크면 결국은 기점을 중심으로 또 하락폭도 커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당분간 사이클이 큰 만큼 오히려 그 이상의 파장만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한번 좀 다이제스트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화는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과 민간 소비 모든 부분이 지금 같이 맞물려 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자, 이번 시간 방송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동량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부동산과 맞물려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정치 감사합니다.